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6월 선거의 즈음에서 지역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원내에 진입할 목표가 있다면 지금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현장에서 정치 수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특히 기양을을 선택을 하면 거기 민주당 텃밭이요 수도권 험지인데 거기 가면 뭐 100% 떨어지는 것 아니냐, 떨어지면 끝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그 지역구에 부산에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지역구를 포기하면 서울 영등포 을 이런 데가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주장들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지, 기양을이 왜 꼭 위험한 곳이 아닌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지, 기양을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구 문제를 판단을 할 때 한동훈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된다.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마치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들이 왜 꼭 해병대에 가야 되느냐. 다른 데서 정상적으로 마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들의 지지, 애정, 걱정 이런 것들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을 할 때는 지지자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라도 더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왜냐,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자들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에게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근에 선거 3번에서 한 전 대표가 고전을 했던 것, 그 현상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남권의 보수 강경 당원들. 자, 어차피 내년 6월 이후에 지방선거 패배로 당대표 선거가 있게 되면 어쨌거나 다시 영남권의 강경 보수 당원들의 표를 얻지 않으면 대표가 되기 힘듭니다. 그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검사 출신이 또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그리고 대중 친화력이 약하다, 현장 밀착형이 약하다, 강남 도련님 이미지가 있다, 이런 등등의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고쳐서 그들을 한동훈의 편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시각으로 미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년 6월 선거 직전에 잘못하면 외통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가서 어느 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장동욱 대표와 김민수, 이 강경구구 대표 지도부, 그리고
전환기를 포함한 극우 이 강경 유튜버들 반 한동훈 세력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번 당대표가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한동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에 진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결사각오로 덤벼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카드를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지도부 산하니까요. 카드를 한동훈에게 내밀겠습니까? 자, 만약에 부산에서 이 전재수 지역구가 보궐선거로 나온다고 칩시다. 아니,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이 돼서는 안 되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신은 무슨 명분으로 부산에 가려 하느냐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부산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유리한 텃밭인데 당대표 했던 사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양지를 찾아가려는 것 아니냐. 설사 조국이 거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대항마는 충분히 많다. 우선 한동훈 당신이 부산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봐라.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수도권 정당을 그렇게 외쳤는데 무슨 명분으로 부산에 갑니까? 그리고 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양지를 찾아가느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부산은 되지도 않고 공천 신청했다가는 망신만 당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등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설사 지역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데 왜 내놓겠습니까? 내놓지 않을 걸로 보는데, 자, 만약에 보궐선거가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민석과 1000표 차이로 박빙 승부를 벌였던 MBC 앵커 출신의 박용찬 위원장이 있습니다. 1000표. 처음에는 앞서갔습니다.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 자기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실력을 보여준 지역구인데 겨우 1000표 차이인데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해서 더군다나 박용찬 위원장은 친윤석열 지지파, 탄핵 반대파이기 때문에 극우 대표 지도부의 지원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명분으로 거기다가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당협위원장을 내쫓고 내가 여기가 여의도의 아파트촌이 밀집한 국민의힘에 유리한 곳이니까 내가 여기 하겠다? 그런 신청장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 똑같이 부산에 들이대는 것처럼 망신만 당하고 튕겨져 나올 것입니다. 당대표 출신답지 않다, 대통령 도전자 출신답지 않다라는 비판만 들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총선 이 보궐선거 무렵에 가면 이 친윤계, 절대로 한동훈 당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윤계 중심으로 이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한동훈에게 일종의 수도권 험지 출마, 이 양보 희생론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해서 대표적으로 출마를 해서 개항을 해 출마를 해서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을 할 것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아예 출마를 포기하느냐. 출마를 아예 포기하면 그 커다란 선거판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비판자 반대 경쟁 세력들이 당신은 지난 선거 때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뭐 일부 선거 유세를 도운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 유세를 도운다. 서울시장 선거 크게 참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지역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내 몸을 던져보겠다라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뭐 3개 정도인데 계양을 그리고 2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자 계양을 그리고 안산 상록갑 그리고 경기도 평택 을인데 안산 상록갑은 이 양문석 의원이 부정대출 파동에도 불구하고 11%포인트나 승리한 곳입니다. 계양을은 8%로 원희룡 당시 후보가 졌습니다. 안산 상록값이 계양을보다 훨씬 더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졌습니다. 계양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평택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계양을이 무서워서? 이재명이 지역구였으니까? 경기도 평택을에 내려갈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충남 아산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안산이냐 계양을이냐. 안산을보다 계양을이 더 낫습니다. 형편상. 시청자 여러분,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며 사람들이 험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뛰어들 명분이 가장 뚜렷합니다. 대통령 배출한 곳에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당선되겠다.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겠다. 제도권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항마지만 장외에서는 내가 이재명 대항마가 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양을이 힘드니까 지금부터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가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외통수에 걸리지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나와서 계양을에 이사가는 순간 한동훈은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며 계속 앞으로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영남권의 강경 보수 당원들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비판자들이 강남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제2의 이재명 같은 깡다구가 있네. 야, 대단하다.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의 여론이 비등할 것입니다. 한동훈의 지역구 내 움직임이 화제가 될 것입니다. 선거, 지역 활동. 자, 첫 번째, 선관위에 가서 어떤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부터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오랫동안 병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선거에 출마를 했던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을 삼고처려해서 자신의 멘토, 사부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사정을 듣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수혁신운동본부를 아예 거기다 차리는 겁니다. 사무실을 하다 얻어서 보수혁신운동본부를 차려서 세미나도 이 계양을에서 하고 토크쇼도 하고 한동훈의 상큼한 보수혁신 이런 제목으로 토크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양을까지 안 내려가겠습니까? 서울에서
너도 나도 가서 도와주고 보수혁신운동에 부채질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양산에 가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하고 설렁탕 먹고 배드민턴 동호회 무슨 뭐 각종 조기 축구회 이런 데 가서 어울리고 해장국 먹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사람들 찾아오면 상담, 면담, 토론, 보수혁신에 관해서 저녁에는 또 상가 돌아다니면서 보수혁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견 듣고 명분을 보수혁신운동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양사랑, 보수혁신 이런 글자가 적힌 점퍼를 항상 입고 다니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새길 필요 없습니다. 얼굴이 한동훈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몰려들어서 셀카 찍자 그러고 그런 인기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때 많은 이 총선 유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천하의 그런 인기를 보여줬던 한동훈인데 왜 기가 죽습니까? 개항을 해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겨우 원희룡이 그때 이재명이 아주 강한 상대였는데 대통령 후보감이었는데 겨우 8%포인트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졌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보수혁신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8%포인트 차? 도봉갑에서 김재섭이가 4년 전에는 14%나 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 이겼습니다. 이런 게 선거입니다. 이런 게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8%포인트 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정현이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텃밭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땀과 노력을 기울여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역할도 아니하고 지역구 계양을 무서워서 뛰어들지 않고 있다가 당대표 선거 때 무슨 명분으로 내가 이 당을 구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계양을 해서 떨어져도 한동훈 전 대표 정도면 크게 지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을 내걸건 아마도 거물급 인사를 후보로 공천을 하겠지요. 한동훈이 절대 크게 지지 않습니다. 져봐야 1, 2%. 이겨도 몇 퍼센트. 자, 1, 2% 차이로 지면 그것은 진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나는 계양을에 몸을 던졌다. 내가 피와 땀과 노력을 했다. 아쉽게 1 내지 2%포인트 차로 졌지만 나는 사실 승리한 거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 당을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 영남권 강경 보수 당원들의 마음이 전부 다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